그 사이클런에서 제공이 되는 그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함수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좀 그 아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지워버리긴 했는데 효과를 볼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는 실제값, 여기는 예측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똑같은 정확도 70%라고 가정할게요. 똑같은 정확도 70%라고 가정을 하고 뭐 5개 중에 4개를 맞췄고 5개 중에 3개를 맞췄는데 그럼 나머지 3개가 틀린 거예요. 그죠? 3개가 틀린 거죠. 3개가 이 양쪽에서 틀릴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극단적으로,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는 틀린 게 없고, 여기서는 3개가 틀렸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재현율은 100%인 거죠. 재현율은 100%인데, 정밀도는 7분의 4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50%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자, 반대로, 3개가 틀리는데, 여기서 3개가 틀리고, 여기서 다 맞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정밀도가 100%죠. 그죠? 정밀도가 100%고, 대신에 재현율은 7분의 4밖에 안 되죠. 그죠? 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정밀도가 높아지면 뭐가 낮아진다? 재현율이 낮아진다. 반대로 재현율이 높아지면 정밀도가 낮아진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 그러니까 똑같은 정확도라고 한다면 정밀도와 재현율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정밀도가 높아지면 재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재현율이 높아지면 정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정확도 아래에서예요. 같은 정확도라면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정밀도 재현율 트레이드 오프. 트레이드 오프. 두 개를 동시에 좋게 만들 수는 없어요. 두 개를 동시에 뭐 그거는 정확도를 100% 만드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뭐 참고로 어, 여기다 추가할까요? 어, 어, 여기 밑에 제일 마지막에다가 정밀도와 정밀도와 재현율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하는 거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반대로 내려가면 다른 게 올라가는 그런 관계를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 네, 이렇게 했고, 어, 그 몇 가지 함수들 중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 보시면은요. accuracy score라고 하는 각각 하나씩 다 계산할 수도 있어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얘네들을 하나씩 다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에 그냥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보여주는 함수가 뭐냐면 그게 classification report예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고 하는 함수는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반드시 필수로 주셔야 됩니다. y true는 실제 값을 의미를 하고요. y preed는 예측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과 예측 값을 주셔야 분류 리포트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예측 값이라고 하는 거를 찾은 다음에 찾아야 얘는 이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할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할 거냐면 우선 훈련셋에서의 훈련셋의 예측 값을 찾을 거예요. 훈련셋의 예측 값은 train, train이라고 하죠. train, predict라고 할게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우리 훈련이 끝난 게 있었어요. 그죠? 어, 승화 추출을 해가지고 훈련한 거 있었잖아요. 그 모델에서 예측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X에다 뭐 주면 될까요? 훈련셋만 넘겨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훈련셋에 35마리 물고기 있었잖아요. 도미하고 빙어 섞여 있었잖아요. 맞아요? 걔네들을 뭐라고 예측했느냐라고 하는 게 트레인 프리드에 들어있어요. 이거 출력해 보시면 train PRED라고 하는 걸 출력해 보시면 훈련셋에 있는 무게, 길이 이거 있잖아요. 무게와 길이 요거만 가지고서 첫 번째 물고기는 돔이다라고 예측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훈련셋에 있는 두 번째 물고기의 무게와 길이만 가지고서 스멜트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훈련셋에서의 예측과 훈련셋에서의 예측과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분류 리포트도요. 정확도도 훈련셋에서도 정확도 찾아보고 테스트셋에서 정확도 찾아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리포트도 훈련셋에서의 리포트도 만들어야 되고 테스트셋에서의 리포트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테스트셋에서의 예측값도 찾아볼 거예요. 테스트셋의 예측값도 찾아볼 거고요. 자, 변수 이름은 테스트 PRE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KNN한테 예측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이때는 특성 배열을 뭘 주시면 되냐면 X 테스트를 주시면 되죠. 자, 여기는 그러면 몇 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14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겠죠. 테스트 셀에는 14마리 샘플들이 있었어요. 물고기 14마리 샘플이 있었고 첫 번째 샘플에 그죠? 첫 번째 샘플의 두 가지 특성 길이, 무게와 길이 그걸 가지고서 예측을 했는데 돔이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의 무게와 길이를 가지고서 예측을 했는데 돔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마지막 14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는 스멜트, 빙어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예요. 훈련 리포트를 먼저 볼게요. 훈련 리포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아규먼트가 y 추루값 실제 값을 먼저 준다 그랬죠. 실제 값 주죠. 실제 값은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죄송해요. y 트레인이 실제 값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실제 값하고 예측 값. 아까 우리 이 표 보세요. 표를 보시면 실제 값하고 실제 돔이냐 빙어냐 이거를 예측 돔이냐 빙어냐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이렇게 카운팅하는 거죠. 요 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 표를 아시겠습니까? 그게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예요. 그래서 그 훈련 레이블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Y 프리드는 예측 값이죠. 훈련 레이블과 비교할 거는 훈련 셋에서 찾은 예측값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트레인, 변수 이름을 리포트라고 했죠. 자, 이런 값들을 죠.
사실 전부 다 100%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정확도 100%였죠. 정확도가 100%였기 때문에 틀린 샘플이 없다는 얘기고요. 모든 예측이 다 정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밀도 재현율 그리고 F1 스코어 전부 다 100%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내용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샘플에는요. 도미가 25마리 있었고요. 이거 훈련세대. 훈련세 안에. 훈련세 안에. 훈련세 안에는 도미가 25마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훈련세 안에는 잉어가 10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합치니까 몇 마리? 35마리. 그 35마리 중에서 몇 개를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그래서 정확도가 100%. 이해되시죠? 35마리를 다 맞췄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서폴트라고 하는 거를요, 샘플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미가 몇 마리 있었고, 잉어가 몇 마리가 있었고, 그래서 전체 35마리이고, 정확도는 35개를 다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가 두림에 대해서도 계산이 되어져 있고, 스벨트에 대해서도 계산이 되어져 있잖아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도미를 양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포지티브라고 생각했을 때, 도미를 포지티브, 양성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정밀도와 재현율과 그 다음에 F1 스코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빙어를 포지티브라고 했을 때예요. 빙어를 포지티브라고 했을 때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계산해서 보여준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100%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전부 다 1.0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음. 자, 그러면 실제 몇 개를 몇 개로 맞췄느냐라고, 이거를 테스트 셀에서도 똑같은 거 하실 수 있으세요? 테스트 리포트라고 할까요? 테스트 리포트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Y true에는요, Y 테스트. 이게 테스트 레이블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Y predict는 예측값이 테스트 예측값이라고 하는 거 사용하면 되죠. 이거를 프린트해 보시면 돼요. 테스트 셋 안에는요. 테스트 셋 안에는 도미가 10마리가 있었고요. 빙어가 4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총 14마리가 있었어요. 14마리가 있었고요. 14마리는 전부 다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도 100%. 도미를 양성으로 했을 때의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도 100%고요. 빙어를 양성으로 했을 때에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전부 다 100%입니다. 정확도가 조금 예를 들어서 정확도가 97%인 경우에는 정밀도, 재현율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분류 리포트들은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요. 보여드렸고, 그,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여기 중간에 목차를 좀 넣을까요? 여기는 분류 리포트. 분류 리포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찾기 위해서는 예측값들을 찾아야 된다. 예요. 훈련 셋에서 예측값, 테스트 셋에서 예측값. 그렇게 해서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를 해서 리포트를 만들어 줍니다. 리포트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출력을 해줘요. 이거는 훈련 셋에서의 리포트. 그러니까 여기서 출력한 거는 그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그리고 F1 스코어를 전부 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리포트죠. 그래서 실제 값에는 훈련 레이블을, 예측 값에는 훈련 셋에서의 예측 값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테스트 셋에서죠.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 알 수 있고요. 정밀도 알 수 있고요. 재현율 알 수 있고, 그리고 F1 스코어 리포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론 여기서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어, 혼동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혼동행렬. 정말 혼동스럽다는 뜻이에요. 컨퓨전 매트릭스. 혼란스럽게 만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혼동행렬도요. 혼동행렬도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은요. 함수 이름은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되어져 있고요. 뭘 주게끔 되어져 있나요? 실제값과 예측값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실제값 레이블들이고요. 예측값 레이블들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값은 y 트레인이 실제값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예측값은 훈련셋 예측값이 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 훈련셋에서의 혼동행렬이에요. 자, 이거를 출력해 보면 이런 내용, 2차원 행렬이 나온다. 2차원 행렬. 자, 이거 뭔가요? 우리 아까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그 다음에 false positive, true negative 이거 계산할 때 그 숫자들이 있었죠. 그죠? 이거 딱 그거예요. 음. 실제로 도미가 몇 마리? 25마리. 그 중에서 도미라고 예측한 거 몇 마리? 25마리. 빙어라고 예측한 거는 하나도 없었다. 이런 뜻이고요. 실제로 빙어가 몇 마리? 10마리. 근데 도미라고 잘못 예측한 거 하나도 없었고 전부 다 빙어라고 잘 맞췄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 컨퓨전 매트릭스예요. 컨퓨전 매트릭스. 트루 포지티브와 폴스 네거티브, 폴스 포지티브 그리고 트루 네거티브의 개수들을 보여주는 게 이게 혼동 행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요렇게를 도미로 보시면 돼요. 아까 도미가 25마리 있었잖아요. 그죠? 요렇게를 빙어라고 보시면 돼요. 빙어가 10마리 있었죠. 여기는 도미를 도미라고 맞춘 거고요. 여기는 도미를 빙어라고 잘못 예측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빙어를 도미라고 잘못 예측한 거, 여기는 빙어를 빙어라고 예측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혼동행렬. 그러니까 이 내용이에요. 요거.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rue negative를 숫자로만 2차원 행렬 형태로 보여준 것을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서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도 계산할 수 있고, 정밀도 계산할 수 있고, 재현율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양쪽에 틀린 게 없어서 재미는 없을 거예요. 테스트 셋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테스트 셋에서의 혼동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컨퓨전 매트릭스 실제값 여기는 y 테스트 그 다음에 예측값 여기는 테스트 예측값 이렇게 주시면 되죠. 얘가 실제 레이블들 도미냐 빙어냐라고 하는 실제 레이블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변수가 뭐였어요? 우리 예측값 찾은 프리딕트 메서드로 예측값 찾은 걸 썼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게 도미가 10마리가 있었어요. 10마리를 다 정답을 맞춘 거고요. 빙어가 4마리가 있었어요. 4마리를 전부 다 빙어라고 잘 맞춘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혼동행렬이라고 한다. 예. 되셨습니까? 음.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혼동행렬 시각화도 할 수 있어요. 컴퓨전 매트릭스 시각화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함수 사용법들 좀 살펴보죠. 여러 가지 평가 지표 함수들. 스코어 함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스코어 함수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스코어 함수 사용할 때 보세요. 스코어 함수는 특성 배열하고요. 그리고 타겟 배열을 주게 됩니다. 훈련셋이든 훈련셋에서의 특성 배열과 훈련셋에서의 타겟 배열,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을 줘요. 테스트 셋에서도 마찬가지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을 주는 겁니다. 스코어가 하는 일은 특성 배열을 가지고서 예측값을 자기가 찾는 거예요. 자기가 예측값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찾은 예측값과 아규먼트로 전달된 실제 값을 비교해서 정확도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어제 설명드렸죠. 그죠? 그게 스코어가 하는 일이고요. 스코어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임포트를 했었던 여러 가지 평가 지표 함수들 보시면은요. 전부 다 테스트 셋에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다 100%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 셋에서는 하지 않을게요. 테스트 셋 정확도를 보겠다라고 하면 accuracy score 자, 뭐 주게끔 되어 있어요? 실제값, 예측값 주게끔 되어 있어요. 기억나?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파라미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평가지표 함수들은요, 자기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KNN 모델은 예측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KNN의 스코어 메서드는 KNN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리딕트 메서드를 이용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accuracy 스코어는 그냥 함수잖아요, 함수. 그죠? 그러면 얘는 다른 모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NN 모델에서 찾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뭐 디시전 트리 모델인 건지 아니면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인 건지 랜덤 포리스트인 건지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모델 정보가 없어요. 머신러닝 모델 정보가 없죠. 자기가 스스로 예측값을 찾아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값과 예측값을 파라미터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컴퓨전 매트릭스도 마찬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도 마찬가지고요. 이 매트릭스 밑에 있는 모든 함수들은 실제값과 예측값을 줘서 계산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값에는 y 테스트를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측값에는
테스트 예측 값을 주시면 돼요. 그럼 100% 나오죠. 그 다음에 어, 정밀도 테스트 셋 정밀도를 먼저 보죠. 정밀도. 자, 근데 정밀도는요. 보겠습니다. 프리시전 스코어를 사용하시면 되죠. 프리시전 스코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실제값, 예측값 사용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도미가 양성이냐, 빙어가 양성이냐, 둘 다 정밀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미를 양성이라고도 정밀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 빙어를 양성이라고 정밀도를 계산할 수도 있죠. 사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가 그걸 해준 거잖아요. 도미를 양성으로 했을 때의 정밀도, 그 다음에 빙어를 양성으로 했을 때의 정밀도. 그러니까 뭐가 양성인지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정밀도나 재현율이나 F1 스코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그죠? 두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두 개의 클래스 중에서 뭐가 양성인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파라미터 이름 보시면 포지티브 레이블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0과 1이 있으면 2를 포지티브로 보고 0은 네거티브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0과 1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밀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 셋에서 그림, 보이, 그림을 양성으로 했을 때 포지티브라고 간주할 때 간주할 때의 정밀도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Y축으로 이거는 Y 테스트 그 다음에 Y 프리딕트 여기는 테스트 프리딕트 그리고 포지티브 레이블 얘를 그림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근데 뭐 그림을 양성으로 하든 그 다음에 스멜트를 양성으로 하든 다 1.0이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예제를 가지고서는 이게 달라질 겁니다. 다른 예제에서도 요거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밀도가 아니라 재현율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어, 도미를 양성으로 간주할 때의 재현율, 리콜이에요, 리콜. 함수 이름이 recall sco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라미터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겠죠. 그리고 도미를 양성으로 간주할 때, 죄송합니다. 도미를 양성으로 간주할 때 F1 스코어를 계산해 보면요. 함수 이름은 F1 스코어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다가 파라미터 전달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 사용 방법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죠? 하나만 해보시면 다른 것들은 어, 다 뭐 사용하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거의 복붙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로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정확도도 알 수 있고, 도미가 양성일 때 정밀도 제한율 F1 스코어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멜트가 양성일 때 정밀도 제한율 F1 스코어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하겠죠. 얘가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각화를 할 때 필요한 게 컴퓨전 매트릭스예요. 나중에 혼동행렬 시각화하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고요. accuracy score, precision score, recall score, F1 score라고 하는 이런 함수들은 한 번만 이름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accuracy가 뭔지, precision이 뭔지, recall이 뭔지, F1 score가 뭔지 그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정확도는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정확도는 어려운 건 없을 거고 정밀도라고 하는 거는 예측들 중에서 예측들이 얼마나 정확하냐, 얼마나 정밀하게 예측을 했느냐 이거고요. 재현율은 실제 양성인 것들을 얼마나 잘 재현을 하느냐 이거예요. 실제 양성인 거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잘 재현을 시키느냐 이거죠. 그죠? 그 두 가지 개념만 헷갈리지 말고, 저도 헷갈릴 때 있어요. 근데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기로 했었던 것 중에서 마지막 주제가 뭐였었냐면 특성 스케일링이에요.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길이가 물고기의 무게는 0에서부터 1000까지 변하고요. 물고기의 길이는 기껏해봐야 10에서부터 50 정도까지밖에 변하지 않아요. 단위가 너무 다르죠. 단위가 너무 달라서 그 실제로 예측하는 게 예측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성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특히나 지금 우리와 같은 그 데이터셋에서는 특성 스케일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음. 자, 특성 스케일링이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시각화를 먼저 좀 해볼게요. 우리 훈련셋만 엑스트레인이죠. 엑스트레인만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점으로 선정도로 찍을게요. 스캐터. 이거 하기 전에 변수 하나 만들게요. 변수를 뭐라고 만들 거냐면, 가상의 물고기, unknown fish 이렇게 하면 unknown fish. 모르는 물고기 이렇게 할게요. 가상의 물고기예요. 가상의 물고기. 이 가상의 물고기는 무게를 150g으로 할 거예요. 150g으로 할 거고 길이는 25cm로 할 거예요. 크죠? 그죠? 굉장히 크죠? 예. 도미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빙어는 되게 조그만 그런 녀석들이고, 그죠? 무게가 채 100g도 안 나가는 그런 녀석들이고, 무게가 200g, 300g 이렇게 나가는 녀석들은, 그죠? 그런 녀석들은 도미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음, 이런 가상의 물고기를 생각을 할게요. 자, 얘를 2차원 배열로 만들겠습니다. numPy array. 배열 안에 다시 배열. 150, 25. 자, 왜 제가 대괄호 이렇게 두 번 써가지고 그냥 150g, 25cm 이렇게 그냥 1차원 배열이면 물고기 한 마리인데, 그죠?
왜 1차원 배열을 다시 이렇게 감싸가지고 쉐입이 모양이 어떻게 되도록 만들었어요? 행이 한 개, 컬럼이 두 개짜리 모양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2차원 배열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프리딕트 메서드 사용하려면 그죠? 훈련을 시키거나 핏 하고 훈련을 시키거나 아니면 프리딕트 하고 예측하거나 아니면 점수 계산하려고 스코어 이렇게 호출할 때 특성들의 배열은 항상 몇 차원 배열이 돼야 돼요? 2차원 배열이 돼야 되죠. 샘플이 두 개 있으면 행이 두 개. 샘플이 10개가 있으면 행이 10개. 그죠? 샘플이 한 개 있으면 지금처럼 한 개짜리, 행이 한 개짜리 2차원 배열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2차원 배열로 만든 겁니다. 얘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이런 모양으로 만든 이유는 배열은 2차원 배열이어야 하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어, 자, 요거 먼저 만들어 놓고요.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상의 물고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훈련set 엑스트레인이 있었죠. 엑스트레인이 있었고 첫 번째 물고기부터 마지막 물고기까지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게 랭스. 그죠? 그 다음에 엑스트레인 2차원 배열이 있었는데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근데 첫 인덱스 0번 컬럼에 있는 게 웨이트. 그래서 랭스를 x축, 그 다음에 웨이트를 y축에다 그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알파 0.3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 블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블은 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훈련 셋 이렇게 할까요? 훈련 셋. 일단 얘만 먼저 보죠. plt.hero. 아까 우리 그렸던 거 또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엣지 컬러 한번 넣어볼까요? 크게 차이가 안 나는군요. 엣지 컬러 흰색으로 넣은 거는 그닥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점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면 좀 달라지긴 할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진하게 별로 엣지 컬러는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별로 효과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불투명도, 그 다음에 점의 색깔, 그리고 레이블까지만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레전드를 보여주시면은요. 그러면은 트레인 셋이라고 하는 거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기본적인 것들은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길이에요. 단위는 센티미터. 그 다음에 Y 레이블, 이거 오타 있습니다. 레이블, 레이블. 여기는 물고기 무게예요. 단위는 그램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리드가 있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가상의 물고기 있었죠? 가상의 물고기를 시각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노운이라고 하는 녀석 위에 요렇게 만들었죠. 요렇게 시각화. 자, plt. 마찬가지로 스캐터 쓰시면 되고요.
X축 값은 25cm가 X축이 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150g이 Y축이 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unknown, 행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덱스 1번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죠? unknown, 행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컬럼, 첫 번째 컬럼. 그죠? 여기 첫 번째 컬럼 선택하겠다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 컬럼, 인덱스 1번 두 번째 컬럼 선택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해되셨어요? 어, 25cm를 X축에다 쓰겠다는 얘기고 150g을 Y축에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얘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도 주지 말고요. 컬러를 red. 마커는 역삼각형으로 줄게요. 그리고 레이블을 unknown fish 이렇게 할까요? unknown fish 모르는 물고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물고기예요. 여기 있는 물고기. 사실 이 빨간색 물고기가 실제로 도미인지 빙어인지는 몰라요. 그죠? 음. 근데 빙어들 보면 100g이 넘는 빙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조금 긴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길이가 길어봐야 15cm를 넘는 게 없어요. 그쵸? 그리고 무게를 봐도요. 무게도 거의 몇 g에 가깝냐면 거의 0에 가깝죠. 50g 근처 근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고 가늘고 그죠? 굉장히 가벼운 그런 물고기들이에요. 그런 반면에 도미는 이 브림이라고 하는 녀석들 있죠. 얘네들은 길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20cm, 25cm에서부터 뭐 한 50cm까지도 자랄 수가 있고 길이가 그죠? 음. 그리고 무게도 200g이 다 넘죠. 그죠? 그래서 무게도 뭐 200g에서부터 많게는 1kg이 넘는 그런 물고기도 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150g짜리 물고기가 있다. 그리고 길이도 25cm나 된다. 빙어라고 보는 게 타당할까요? 아니면 돔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까요? 돔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죠. 그죠? 음. 뭐 똑같은 25cm짜리 돔이면 그, 여기 그래프상으로 보면 25cm 근방에 있는 녀석들을 보면 이렇게 25cm 근방에 있는 녀석들을 보면 무게가 200g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조금 못 먹은 돔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홀쭉한 돔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뚱뚱한 빙어일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KNN이 얘를 뭐라고 예측할 것 같으세요? 이것만 보면은요, 가까운 데에 있는 다섯 개는, 가까운 데에 있는 다섯 개는 다 여기 있는 것 같죠? 그쵸? 전부 다 파란색인 것 같죠? 그래서, 돔이라고 예측할 것 같죠? 자, 우리 훈련이 끝난 모델이 있었어요. 요 훈련 세트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KNN이었어요. 프리딕트 해볼게요. 여기다가 X에다가 뭘 주시면 돼요? unknown fish를 주시면 돼요. 뭐라고 예측하죠? 스멜트라고 예측합니다. 가상의 물고기의 예측값인데 그 예측값이 뭐라고 나오냐면
빙어라고 나옵니다. 그래프상으로 보면 여기가 훨씬 가까워 보이죠? 근데 여기가 더 가깝다고 한 거예요, 지금. 자, 왜 그런지 이유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요.